제1장 하루의 시작. 새벽 6시. 한상철의 집은 여전히 고요하다. 벽시계에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들린다. 알람이 울리자 한상철이 천천히 눈을 뜬다. 그의 눈빛은 항상 뭔가를 요구하는 듯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그는 이불을 확 걷어내며 일어나자마자 옆에 누워있는 아내 정미숙의 얼굴부터 핥아 내려가 발끝까지 핥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잠들어 있다. 한상철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여보, 오늘도 내게 힘을 주는 하루가 될 거야. 정미숙은 잠에서 깬 듯 눈을 반쯤 뜬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하고 잠결의 흐림 속에서 그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뜨기 싫어하는 듯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반응한다. 정미숙이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오늘도 그렇겠죠. 정미숙은 몸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한상철은 손끝으로 그녀를 가볍게 눌러놓으며 몸을 더 가까이 끌어당긴다. 그의 손은 조금씩 그녀의 몸을 탐색하는 듯 더듬는다. 정미숙은 무력하게 남편의 손길을 느끼며 속으로만 삭혔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밀쳐낼 힘조차 없다는 것을 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그의 요구를 따라간다. 그렇게 정미숙은 오늘도 다리를 벌리며 하루를 시작한다. 정미숙은 겨우 침대에서 일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한다. 한상철은 여전히 침대에 반쯤 누워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전화기를 쥔 채로 이야기한다. 정미숙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무언가를 빠르게 계산하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녀는 한상철의 요구에 지친 상태로 아침을 준비하며 자신에게 속삭인다. 정미숙이 속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한상철은 침대에서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는 정미숙의 뒤로 가서 하체를 부벼대며 말했다. 당신, 오늘도 내 사무실로 와야겠다. 점심시간 전에 도착해. 정미숙은 잠시 멈칫하지만 결국 마음을 정리하고 답한다. 정미숙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네, 알겠어요. 정미숙은 한상철에게 음식을 갖다 주며 그를 바라본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돼 있다. 정미숙은 그런 그의 모습에 다시 한번 무력감을 느낀다. 그녀는 오늘 하루도 또 반복될 것을 알지만 그저 묵묵히 음식을 차려낸다. 한상철은 아침을 먹으면서도 정미숙의 손끝을 살짝 더듬어 본다. 그가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아내로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끼며 정미숙은 조용히 시선을 피한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한상철은 여전히 정미숙에게 요구를 계속한다. 그는 식탁에 앉아 있을 때도 늘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자신에게만 집중한다. 반면 정미숙은 늘 그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존재로 자신의 생각을 말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한상철이 말한다. 여보, 오늘도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 그 전에는 내 사무실로 와줘야 해. 당신이 미팅 전에 다 풀어줘야 미팅도 잘 풀릴 거야. 정미숙이 대답한다. 네, 알겠어요. 정미숙은 말없이 일어나서 잠시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한다. 한상철은 잠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피식 웃는다. 한상철이 말한다. 오늘도 잘 차려입고 와. 정미숙은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쉰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의 말이 계속해서 맴돈다. 오늘도 잘 차려입고 와. 이 말 속에서 자신이 언제까지 그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정미숙은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탑승한 후 한상철의 사무실로 향한다. 차 안은 조용하다.
정미숙은 운전석의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한상철의 욕망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린다. 오늘은 그를 피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그녀는 손에 쥔 핸드백을 움켜잡으며 남편과의 시간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질 것 같은 예감에 불안해진다. 한상철이 도대체 왜 이렇게 그녀를 채워야만 한다는 것인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 정미숙은 한상철의 사무실에 도착한다. 사무실은 고급스러워 보인다. 한상철은 바로 사무실 문을 열고 정미숙을 맞이한다. 그의 눈빛은 이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여보, 오늘도 나와 함께 조금만 시간을 보내자. 그래야 일도 잘 될 거야. 정미숙은 가슴속에서 고통을 느끼며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를 낼 그의 성정을 잘 알기에 다시 한번 순응한다. 한상철이 사무실에서 정미숙에게 요구하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강제로 맞춰야만 하는 상황에 점점 더 피로감을 느낀다. 정미숙이 한상철에게 입으로 봉사하는 동안 한상철이 말한다. 그래, 더 세게. 그렇지.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따금씩 그녀는 자신이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사무실에서의 만남을 끝낸 뒤 정미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자신이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제2장 한상철의 사무실에서 한상철의 사무실은 넓고 고급스러우며 벽에는 그의 성공을 상징하는 상장들과 인증서들이 걸려 있다. 정미숙은 그와 함께 일하는 동안 종종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곤 했다. 이 고급스러운 공간에 앉아 있어도 그녀는 여전히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놓지 못해 그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한상철은 서류를 정리하며 미팅 준비를 하고 있다. 정미숙은 어색하게 서류를 쥐고 그를 바라보며 말을 건넨다. 오늘 미팅은 중요한 거죠? 한상철이 서류를 뭉치며 대답한다. 그래, 중요한 미팅이야. 하지만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면 더 잘 될 거야. 그의 말은 정미숙을 위한 말 같지만 사실 그녀는 그저 있어줘야 한다는 명령처럼 들린다. 그녀는 잠시 무겁게 한숨을 쉬며 생각한다.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그저 또 그의 성욕만을 위한 시간이겠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한상철은 정미숙의 마음을 읽지 못한 채 서류를 덮고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여보, 그쪽에서 치마만 내리고 앉아. 항상 그랬듯 미팅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만 시간을 보내자. 정미숙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지시대로 자리에 앉는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미팅이 시작되기 전 한상철은 여전히 정미숙에게 손을 내밀며 서류가 아닌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려 한다. 그는 정미숙에게 서서히 다가가며 그녀의 손을 붙잡는다. 정미숙은 그를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상철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뭘 원하는지. 정미숙이 얼굴을 잠깐 굳히고 대답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미팅이죠. 제발 잠깐만이라도. 하지만 한상철은 그런 정미숙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의 요구는 오늘도 반복된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끝날 거야. 정미숙은 그를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의 손길에 굴복한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비참함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가 오직 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미팅이 시작되자 한상철은 잠시 정미숙을 다른 방에 보내고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대화한다. 정미숙은 고독하게 다른 방에 앉아 기다리며 자신이 얼마나 이 결혼 생활에서 고립되어 있는지 느낀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감이 거의 사라졌다는 생각에 점점 더 우울해진다. 미팅이 끝난 후 한상철은 정미숙을 사무실로 다시 불러들인다. 그는 매우 만족한 표정으로 돌아와 정미숙에게 다시 한번 요구를 한다. 미팅 잘 끝났어. 그런데 당신, 오늘은 나와 좀 더 시간을 보내야겠어. 정미숙이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여보, 저는 이미 피곤해요.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하지만 한상철은 그녀의 피로한 표정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정미숙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려 한다. 왜 이렇게 피곤해? 나는 아직 더 필요해. 오늘은 내가 특별히 당신에게 봉사할 시간을 준비했어. 정미숙은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고개를 숙이며 옷을 모두 내리며 그를 따른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에서 스스로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떠날 용기도 없었다. 정미숙은 사무실을 떠나면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본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녀는 이미 몇 년 동안 남편의 요구에 맞춰 살아왔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에 휘둘리고 있다. 남편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나의 감정은, 내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고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점점 더 자신의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집에 돌아온 한상철은 정미숙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테이블에 앉는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주장하며 그녀는 그저 고분고분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한상철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었어. 미팅도 성공적이었고 우리들도 잘 지내는 거지? 정미숙이 힘없이 대답했다. 네, 그렇죠. 저녁을 먹으면서 한상철은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한다. 그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말없이 발로 정미숙의 중앙을 더듬기 시작하고 그녀는 그를 피하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미숙이 속으로 생각한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는다. 오늘도 또 내일도 반복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한상철의 손길을 받아들인다. 저녁을 마친 후 정미숙은 고독하게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아 눈을 감는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한편으로는 그를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떠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정미숙이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제3장 차 안에서도 한상철은 정미숙을 자신의 차에 태운다. 운전기사는 묵묵히 차를 운전할 뿐이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상철은 정미숙에게 아무 말 없이 손을 붙잡는다. 그 순간 정미숙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한다. 한상철이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오늘은 여기서 해줘야 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정미숙은 그의 손길을 느끼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해졌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한다. 차 안이라는 공간이 이제 그녀에게는 점점 더 압박감을 주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이 차는 단지 이동수단이 아니라
한상철의 또 다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정미숙이 답답한 표정으로 생각했다. 여기서 또 시작되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정미숙의 내면을 반영하는 듯 흐릿하고 무기력하다. 그녀는 차 안에서 한상철의 요구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마음속에서는 어느 순간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떠오른다. 정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여보, 차에서 이렇게 하는 거 정말. 김 기사도 있잖아요. 한상철은 그녀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바지춤을 내리며 그녀의 손을 끌어왔다. 그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정미숙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가야만 한다. 그녀의 내면은 점점 더 괴로워지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말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녀가 그를 거부한다면 그가 얼마나 화를 낼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차는 한상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동안 한상철은 정미숙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정미숙은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한다. 한상철이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내가 이렇게 자주 당신에게 요구하는 게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를 이해해야 해.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정미숙은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진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정미숙에게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욕망처럼 느껴진다. 정미숙이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사랑이라면 나는 사랑을 원하지 않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차가 잠시 정체되는 동안 정미숙의 손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다. 그녀는 그동안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된 요구를 따라왔지만 점점 더 그것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이 순간이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 조금씩 자신이 어떻게든 변해야 한다는 강한 결심이 솟구친다. 운전기사는 조용히 운전하면서도 때때로 룸미러를 통해 차 안을 엿본다. 그는 이 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모두 알고 있다. 그의 시선은 불편하고 가슴속에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쌓여간다.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계속해서 도로에 집중한다. 운전기사가 속으로 생각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 운전기사는 자신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는 그저 차를 운전할 뿐이고 정미숙이나 한상철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의 불편한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가며 결국 그는 아무런 말 없이 길을 달릴 뿐이다. 차는 한상철이 정한 목적지에 도착한다. 정미숙은 운전기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목적지로 가는 길을 걸으며 다시 한번 자신이 이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느끼며 생각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한상철이 계속해서 자신을 향한 욕망을 거두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그를 떠날 방법은 있을까? 정미숙은 다시 한번 차에 탔다. 그녀는 운전기사와 한상철이 잠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신이 느끼는 고독과 상처를 곱씹고 있었다. 한상철의 욕망은 끊임없이 그녀를 억제하고 그녀는 그 속에서 점점 더 소멸해가는 기분을 느끼며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도 나의 삶을 살아야 해.
차는 집으로 향하고 있지만 정미숙의 마음은 점점 더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결심을 굳히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온 정미숙은 잠시 침대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려 한다. 그녀는 한상철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든 더 이상 계속해서 순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도 될까? 그녀는 결심한 것과는 다르게 결국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스스로의 고독을 느끼며 이 순간을 견뎌내고 있다. 한상철은 여전히 집에 들어와 아무렇지 않게 그녀에게 다가가지만 정미숙은 그의 손길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듯 몸을 살짝 비튼다. 그럼에도 그녀는 말없이 그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내 고개를 떨군다. 밤이 되자 정미숙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는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한상철의 요구가 계속해서 그녀의 존재를 억누르며 그녀는 그 안에서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내가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될까? 제4장 갈등. 정미숙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손끝은 무겁게 움직인다. 그녀는 이미 피로하고 지친 상태였지만 여전히 남편의 요구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억눌려 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상철은 거실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고급스러운 술잔을 손에 들고 뉴스를 보고 있다. 그는 정미숙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그저 편안히 앉아 있을 뿐이다. 정미숙은 부엌에서 계속해서 일하면서 마음속으로 반복적으로 생각한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계속해서 저녁을 준비한다. 한상철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자신과 그의 욕망만 존재할 뿐이다. 저녁 시간이 되자 한상철은 테이블에 앉아 정미숙이 차려준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가 내놓은 음식을 대수롭지 않게 대하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을 입에 넣는다. 그는 식사 중에도 그녀에게 계속 말을 건다. 당신 오늘은 밥도 잘했네. 그런데 오늘 저녁은 너무 간단한 것 같아. 좀 더 특별한 음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미숙은 한상철의 말을 듣고 이미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의 요구는 매번 반복되고 있다. 그녀는 피곤하고 이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지만 여전히 그를 거절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미숙은 고요히 자신의 숟가락을 들고 그의 말을 들으며 침묵을 지킨다. 한상철은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나를 위해서 신경 좀 써봐. 그게 제대로 된 아내의 모습이지. 그의 말은 정미숙에게 상처가 된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결국 입을 다물고 계속해서 그에게 맞춰준다. 저녁을 마친 후 한상철은 편안히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 정미숙은 설거지를 하며 그의 눈치를 살핀다. 한상철은 곧 정미숙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한다. 여보, 이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오늘은 내가 당신에게 봉사해 줄게. 편하게 가만히 있어도 돼. 정미숙은 그가 말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더 불안하고 지쳐가고 있다. 그녀는 이번에도 그를 거절할 수 없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프다. 오늘은 좀 피곤해요. 진짜 조금만 쉬고 싶어요. 하지만 한상철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며 그녀를 다시 끌어당긴다.
도대체 왜 피곤한 거야? 나는 지금 나와 시간을 보내는 걸 원해. 내가 요청하면 해주는 게 당신 의무 아니야? 정미숙은 점점 더 고립되고 무력감을 느낀다. 그녀는 억지로 그의 손길을 받아들이며 자신이 점점 더 이 결혼 안에서 소멸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한상철이 다시 한번 정미숙에게 요구하며 그녀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정미숙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깊은 고립감을 느낀다.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 생활이 자신을 끊임없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한상철의 손길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한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명확한 생각이 떠오른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정미숙은 한상철의 손길을 느끼며 이제는 그를 따르지 않으면 그가 더 큰 불만을 표출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종속되지 않으려는 결심을 내린다. 한상철은 정미숙에게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요구한다. 그는 마치 그녀가 그의 도구인 양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한다. 정미숙은 그가 계속해서 요구하는데도 점점 더 피로감을 느끼며 대면한다. 여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의 욕망을 채우기만 하는 존재가 되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한상철이 크게 놀라며 말했다. 뭐? 무슨 말이야? 우리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건 당신만의 생각이에요. 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나 자신을 찾는 거예요. 한상철은 잠시 멈칫하지만 이내 분노가 섞인 표정을 짓는다.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봐. 당장 나가봐. 더 이상 당신의 요구에 맞춰 살 수 없어요. 나는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요. 정미숙은 더 이상 한상철의 손길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그의 요구에 맞춰 살았던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히 한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정미숙은 한상철에게 다가가며 조용히 말을 건넨다.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요. 이 결혼은 끝이 났어요. 한상철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그동안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었던 한상철은 갑작스럽게 정미숙의 결단에 당황해한다. 정미숙은 결단을 내린 후 침대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기기 시작한다. 한상철은 여전히 그 상황을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미숙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침묵 속에서 집을 떠날 준비를 한다. 정미숙은 집을 떠나며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상철에게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제5장 집을 떠나다. 정미숙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넣으며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하지만 곧 그녀는 고개를 들고 자신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신한다. 더 이상 한상철에게 억압당한 채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지며 그녀는 문을 열고 집을 떠날 준비를 한다. 정미숙은 한상철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을 준비하면서 침묵을 지킨다. 한상철이 여전히 자리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그녀는 그의 무관심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고립되었는지를 실감한다. 정미숙이 집을 떠나려는 순간 한상철이 거실에서 일어나 그녀를 불러낸다. 그는 정미숙이 가방을 싸고 집을 나가려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어디 가는 거야?
진짜 이렇게 나가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이야? 정미숙은 한상철의 반응에 신경을 쓰지 않고 가방을 끌며 대답한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요. 당신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는 삶은 끝이 났어요. 나는 이제 내 길을 가려고 해요. 한상철은 그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잠시 침묵을 지킨다. 그런 뒤 그는 비난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야?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이럴 수 있어? 당신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당신은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요구를 따를 수 없어요. 정미숙은 한상철의 분노에 굴하지 않고 그에게서 한 걸음 물러난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감정을 배려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정미숙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한상철이 다시 한번 그녀를 불러 세운다. 여보, 이렇게 하면 끝이 아니야. 우리 잘 지낼 수 있어. 얼른 들어와. 하지만 정미숙은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그의 말에 미동도 없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긴다.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예요. 내가 나를 찾을 때까지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정미숙은 집을 떠나 문을 닫는다. 그 순간 그녀는 큰 결단을 내린 것이다. 집을 떠나면서 그녀는 한상철의 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정미숙은 집을 떠나 거리를 걷는다. 그녀는 처음에는 당황하고 불안하지만 한 걸음씩 걷는 동안 점점 더 확신이 든다. 그녀는 자신이 결단을 내린 순간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낀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요구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 정미숙은 가까운 카페에 들어가 앉는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잠시 고요한 시간을 가지기로 한다. 자신을 위한 시간, 그동안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찾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잠시 손끝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행복을 찾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긴다. 그녀는 앞으로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씩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정미숙은 카페에서 나와 거리를 걷기 시작한다.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정미숙은 그 속에서 혼자 걷고 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그녀는 한상철의 집을 떠난 후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거리를 걷는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롭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며칠 후 정미숙은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난다. 그녀는 혼자서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 긴장된 표정을 짓고는 상담을 받는다. 그동안의 고통과 갈등을 털어놓으며 그녀는 이혼을 결심한 이유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설명한다.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와의 관계에서 나는 그저 욕망 배출구였을 뿐이에요.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정미숙의 결정을 지지하며 이혼 절차를 시작하도록 도와준다. 정미숙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 후 마침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정미숙은 이혼 절차가 시작되며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녀는 아직 두렵기도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정미숙의 얼굴에는 평온하고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이 가득하다. 제6장 결단의 순간.
정미숙은 오랜만에 친한 친구인 김선영을 만나기로 했다. 두 사람은 한때 자주 만났지만 최근 들어 정미숙은 한상철의 끊임없는 요구로 집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오늘은 드디어 마음속에 쌓인 불안과 고통을 털어놓을 결심을 했다. 정미숙과 김선영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 정미숙은 망설임 없이 입을 연다. 선영아,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결혼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정미숙은 한상철의 성적인 요구가 그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남편이 성중독에 가까운 상태라며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에게 요구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점점 더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는다. 그는 정말 하루에 3번, 4번, 때로는 5번까지 나를 요구해. 내가 그를 거부하면 화를 내고 내가 따라주지 않으면 집안에서 기분이 나빠져. 그럼 내가 또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건 너무 심각한 일이야, 미숙아. 그거 성중독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왜 그걸 이제까지 참았어? 처음에는 그런 줄 몰랐어. 성공한 사업가인 그가 이렇게까지 집에서나 사적으로 욕망을 채우려 할 줄은 몰랐어. 그리고 그게 나만의 일이 아니라 가정부나 운전기사까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 김선영은 정미숙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한다. 미숙아, 그건 너 혼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그런 사람과 계속 살면 너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결국 너 자신을 잃게 될 거야. 이건 그냥 두고 볼 문제가 아니야. 정미숙은 친구의 말에 충격을 받으며 한편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된다. 그동안 남편의 요구에 맞춰 살아왔던 자신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그녀는 몇 년간 지속된 결혼 생활 속에서 점차 그녀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김선영을 바라본다. 그가 이렇게까지 성욕을 채워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내가 그를 떠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가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인 것 같아. 이혼을 결심한 거야? 그래. 나는 이제 그와 계속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그와 함께 살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 김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미숙의 결정을 지지한다. 그게 네가 살아야 할 길일 거야? 내가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제7장 새로운 삶을 향해. 정미숙은 이혼이 공식적으로 완료된 후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서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면서 감정적으로 여전히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공허한 느낌과 불안함이 겹쳐 낮에도 혼자 시간을 보내기 힘들어한다. 하루가 지나고 정미숙은 저녁을 준비하면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은 여전히 그녀를 힘들게 한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이혼 후의 새로운 삶에 대한 불안감에 빠진다. 정미숙은 과거에 일했던 회사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이혼 후 그녀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다시 직장을 잡기로 했다. 그녀는 면접을 보고 회사에 돌아가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한동안 방황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힘든 감정을 느낀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정미숙은 집으로 돌아온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한참을 바라본다. 그동안 너무나 무너지지 않기 위해 타인에게 맞춰 살았던 자신을 반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혼 후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진다.
정미숙은 결국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바라본다. 이제 그녀는 남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는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미수가 요즘 좀 나아 보여.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이제 조금은 괜찮아진 거야? 응,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아직 많이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 그래도 괜찮겠어?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 알아, 그동안 내가 너무 맞춰 살았던 것 같아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살아야 할 때인 것 같아. 김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정미숙을 격려한다. 그래, 이제 네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면 돼. 내가 도와줄게. 정미숙은 새로운 취미를 찾기로 결심한다. 일만 하던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졌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취미 활동을 시작한다. 그녀는 요가와 미술 수업을 들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한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그런 활동들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음을 깨닫는다. 정미숙은 미술 수업에서 첫 번째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벽에 걸어놓고 한참을 바라본다.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음을 느낀다. 그녀는 새로운 취미에 몰두하며 자신을 다시 찾는 여정을 이어나간다. 이 작은 변화들이 결국 그녀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느낀다. 정미숙은 한상철과의 연락을 끊은 후 과거의 그와 관련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한상철과의 기억이 담긴 사진과 편지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더 이상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사진들을 상자에 넣고 그것들을 깊은 곳에 넣어두며 다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정미숙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며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 그날의 햇살 속에서 그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나아간다.